이 약 투여하면 회장님 돌아가십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말에 수술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의 손이 멈췄어요. 30초만 늦었어도 70대 재벌 회장은 수술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죽이려 한다는 걸. 누가 시킨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수술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2년 전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병원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 승무원은 수술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의문이 남자는 대체 왜 70대 회장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어느 날, 그날은 평범한 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에서 LA로 향하는 KA52편이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고 수아는 비즈니스석에서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에 구름 바다가 펼쳐졌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수아가 카트를 밀며 퍼스트 클래스로 향하던 그때 앞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외침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터져나왔고 수아가 카트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EA 좌석에 백발의 노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68살 성우그룹 회장 윤태주였습니다. 옆자리에는 45살 장세연이 앉아 있었는데 성우그룹 전무이자 회장의 조카였어요. 장세연이 삼촌 어깨를 흔들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장 방송이 울렸지만 10초가 지나도록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수아가 윤태주 회장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며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회장의 목에 손가락을 대자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공은 초점이 풀려 있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4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봐온 증상이 틀림없었어요. 수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없고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40분인데 지금 응급처치 안 하면 이분은 돌아가신다. 수아가 벌떡 일어나 장세연을 바라봤어요. 장세연이 물러났다가 다시 앞을 막으며 수아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승무원이 뭘 안다고. 이분이 성우그룹 회장님이야. 수아가 장세연 손을 확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장세연이 주춤했고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3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장세연이 그 기세에 눌려 물러났고 수아가 재빠르게 좌석을 젖혔습니다. 윤태주 회장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동료 승무원 민지에게 산소 마스크와 AED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민지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수아 손이 회장 가슴 위에 놓였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어요. 30번 압박하고 인공호흡 2번을 정확하게 반복했습니다. 장세연이 다시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수아가 손을 멈추지 않고 장세연을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됐고 장세연이 주춤하며 손을 걷었어요. 수아가 기내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웅성거리던 승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민지가 AED를 들고 왔고 수아가 회장 셔츠를 뜯어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자 기계가 작동했어요. 기계 음성이 분석 중이라고 알렸고 수아가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게 보였어요. 제세동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수아가 주변에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버튼을 눌렀어요. 전기 충격과 함께 윤태주 회장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상 리듬을 감지했다는 안내가 나왔고 수아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입술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아가 인터폰을 집어 기장실에 연락했습니다. 68세 남성이고 심근경색 의심되며 심정지 왔다가 AED로 돌아왔으니 빨리 착륙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기장이 나리타까지 35분이라고 답했고 비상 착륙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다시 윤태주 회장 곁으로 돌아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바이탈을 체크했어요. 장세연이 멍한 얼굴로 수아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세연이 다시 수아를 봤는데 묘한 눈빛이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수아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68세 남성이고 심정지 와서 CPR 3분의 AED 1회 사용 후 리듬 돌아왔다고 전했어요. 의료진이 회장을 스트레처에 옮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의료 쪽 일하셨어요? 인수인계가 완벽하네요. 수아가 대답 없이 한 발짝 물러났어요. 윤태주 회장이 실려나가는 걸 바라보는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장세연이 스트레처를 따라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아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너 어디서 봤는데? 수아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장세연이 의심 어린 눈으로 훑어보다가 의료진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수아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2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려 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기억하겠어. 그땐 나한테 눈길도 안 줬으니까. 하지만 수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대기실에서 수아는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건네며 아까 진짜 대단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수아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수아 씨 맞으시죠? 성우병원 비서실입니다. 성우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아의 손이 굳었어요. 윤태주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는데요. 본인을 살린 승무원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수아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년 만에 다시 듣는 그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에서 장세연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한수아라고. K항공 승무원이야. 신원 조회 좀 해봐.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뭐? 성우병원 응급실 출신이라고?
장세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2년 전에 의료과실로 잘렸다고? 재밌게 됐네. 장세연이 전화를 끊고 병실 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편 수아는 공항 대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기억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성우병원 응급실은 매일 밤 전쟁터였어요. 4년차 응급구조사였던 수아는 김도윤 과장 밑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앰뷸런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VIP 환자입니다. 응급실 비우세요. 스트레처에 실려온 환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성우그룹 협력사 사장으로 장세연의 중요한 거래처 인물이었어요. 장세연이 직접 따라 들어왔습니다. 빨리 안 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장세연의 고함에 응급실이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수아가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직 전공의를 호출했지만 다른 병동에 있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환자의 심전도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응급구조사는 의사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는 눈앞에서 죽는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 씨, 전공의 선생님 지시 없이는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이분 돌아가셔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수아가 직접 약물을 준비하며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당직 전공의가 달려들어 주사기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이미 반쯤 투여된 상태였어요. 응급구조사가 의사 지시도 없이 약을 넣어? 네가 미쳤어? 전공의가 고함을 질렀어요. 수아가 반박하려는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전공의가 황급히 제세동기를 준비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환자는 결국 사망했어요. 장세연이 분노에 찬 얼굴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야? 내 거래처 사장이 죽었어. 장세연의 시선이 수아에게 꽂혔어요. 전공의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너야? 응급구조사가 의사 허락도 없이 약을 넣었다며? 환자 상태가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전공의 선생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내 맘대로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었잖아. 장세연이 수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김도윤 과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전무님, 손 치우세요. CCTV 확인하면 수아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게 나올 겁니다. 김도윤 과장이 수아를 감싸며 장세연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장세연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CCTV 확인해봐. 그날 시스템 오류였다며?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세연이 손을 써서 핵심 구간의 CCTV를 삭제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공의는 교묘하게 빠졌고 모든 책임은 수아에게 돌아갔어요. 응급구조사 한수아, 자격정지 6개월에 권고사직 처리합니다. 김도윤 과장이 항의했지만 이사인 장세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더 싸워볼게. 괜찮아요, 과장님. 저는 그냥 나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수아가 짐을 싸서 병원을 나오던 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4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곳이었어요.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수아가 눈을 떴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비행기 탈 시간이라고 했어요.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도윤 과장이었어요. 수아야, 나야. 내가 회장님 살렸다며? 과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에 나왔어. 비상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살렸다고. 김도윤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아야, 조심해. 장세연이 너 알아봤을 거야. 그 자식 가만 안 있을 거다. 수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과장님. 연락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고 수아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때 출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수아 씨 맞으시죠? 윤태주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비서가 수아를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성우병원으로 향했어요. 2년 만에 다시 밟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성우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낯익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아는 2년 전 이곳을 나서던 날을 떠올렸고 그때는 다시는 이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장세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수아를 발견하자 눈이 가늘어지며 곧바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세연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가? 넌 여기 출입 금지야. 2년 전에 쫓겨난 거 잊었어? 장세연이 수아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수아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수아가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막으시면 제가 곤란해요. 비서의 단호한 말에 장세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손을 놓으며 이번 한 번이라고 내뱉었습니다. 장세연이 수아를 노려보며 지나갔고 수아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윤태주 회장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회장이 수아를 빤히 바라봤어요. 수아가 한수아라고 이름을 밝히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 반응이 의아했어요. 한정호. 소방관 한정호 딸이지? 수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수아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고
윤태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성우그룹 창립 5년 차에 첫 번째 대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한밤중이었고 야간 근무 직원 10명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당시 38살이던 윤태주는 직원들을 대피시키다 3층에 고립됐습니다. 계단이 무너졌고 불길이 사방을 에워쌌어요. 연기가 폐를 찔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죠.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화염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어요. 소방차 사다리도 3층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신참 소방관 한 명이 나섰어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동료들이 미쳤냐며 말렸습니다. 너 집에 애 태어난다며 오늘 새벽에 분만실 들어갔다고 들었다며요. 하지만 한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요. 저 안에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한정호가 산소통을 메고 홀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을 지나 2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왔어요. 연기 속에서 윤태주를 발견했고 어깨에 업었습니다. 계단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창문으로 나가야 했어요. 한정호가 로프를 창문에 묶고 윤태주를 먼저 내려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붕괴 조짐이었습니다. 한정호는 윤태주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고 바로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요. 윤태주가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서 불길이 솟구쳤고 한정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방관들이 진입해서 한정호를 끌어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화상과 연기 흡입이 너무 심했어요. 새벽 4시에 한정호가 숨을 거뒀습니다. 제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한정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에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내 아버지가 자신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날 태어난 게 바로 너였다고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어요. 엄마가 평생 혼자 수아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엄마는 그냥 영웅이었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았다.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을 이제야 갚게 됐구나. 수아가 빚이라니 아버지는 그냥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윤태주 회장이 그래서 더 갚아야 한다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세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 나누시는지 자기도 들어야겠다며 다가왔어요. 윤태주 회장 표정이 굳었고 나가 있으라고 했지만 장세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정체 아세요? 2년 전 의료과실로 잘린 응급구조사예요. 환자 한 명 죽였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그 일은 다시 조사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장세연 얼굴이 굳어졌고 회장님이 편찮으신 틈에 이상한 사람한테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30년 전 나를 살린 소방관이야. 내가 뭘 알아? 장세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2년 전 일은 사실이라며 환자를 죽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윤태주 회장이 세연아 하고 소리쳤지만 장세연은 이미 병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자기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윤태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곤란할 게 뭐가 있어. 30년 전 빚을 갚을 기회가 왔는데. 회장이 비서를 불러 수아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수아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얘기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30년 동안 찾았다고 했잖아 하며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 그때부터 성우재단에서 병원비 지원하고 있었어. 내가 모르게.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동안 병원비가 어떻게 감당이 됐는지 궁금했었어요. 재활병원 측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만 했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내가 부담할 거야. 그리고 2년 전 일도 다시 조사하게 할 거다. 수아가 그건 너무 과분하다며 사양했지만 회장은 단호했어요.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는데 이 정도가 뭐가 과분하냐고 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옆에서 장세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아를 발견하자 전화를 끊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세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아 앞에 멈춰 서더니 팔짱을 끼고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 회장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니야. 수아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장세연이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수아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48시간 줄게. 5천만 원 받고 사라져. 수아가 장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절하면요? 장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어머니 병원비 지원 끊기게 할 거야. 성우재단 이사가 나거든. 그리고 내 어머니 지금 있는 병원도 성우재단 산하야.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세연이 수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2년 전처럼 조용히 사라져. 그게 너한테도 좋아. 장세연이 손을 놓고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 씨, 어머님이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수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갑작스러운 짓이라서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해요. 어디로 이송됐냐고 물었지만 간호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어떤 요양병원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어요. 장세연이었습니다. 48시간을 준다더니 벌써 손을 쓴 거예요.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수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아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3년 전 뇌졸중 이후 어머니는 말을 잘 못하셨지만 전화는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이사장님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머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요. 수아가 어디로 옮겼냐고 다그쳤지만 간호사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어요. 경기도 외곽의 어떤 요양병원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이사장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성우그룹 장세연 전무님이세요. 이 병원이 성우재단 산하병원이라서요.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세연이 협박한 지 채 2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간호사가 미안하다며 자기들도 갑작스러운 짓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짐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그대로 있다며 203호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203호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텅 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아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수아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사진이었어요. 수아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저 수아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도윤 과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장세연이 한 짓 같다고 했어요. 김도윤 과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활병원 앞이라고 하자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한 김도윤 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아야, 일단 타. 내가 알아본 게 있어. 수아가 차에 올라타자 김도윤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주소였습니다. 성우재단 내부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머니가 여기로 옮겨졌을 거야. 수아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김도윤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은 곳은 아니야. 성우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인데 시설이 낙후돼서 환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곳에 계신다니요. 차가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달렸어요. 점점 건물이 드물어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허름한 건물 하나가 나타났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도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기보다는 버려진 건물 같았어요. 수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한순자 환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보호자 외 출입 금지예요. 수아가 딸이라고 하자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신분증을 내밀자 간호사가 확인하고는 2층 208호라고 했어요. 수아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심했어요. 벽지가 벗겨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208호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고 링거가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링거줄이 꼬여 있었고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나야. 수아야.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말을 잘 못하셨지만 수아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불도 얇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수아가 링거줄을 확인했습니다. 꼬인 부분을 풀어주고 제대로 연결했어요. 4년간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그냥 사람 가둬두는 곳이지. 수아가 어머니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도윤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작정 옮기면 장세연이 더 심한 짓을 할 거야. 법적으로 이 병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옮긴 거니까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 수아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김도윤 과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제대로 싸워야 해. 증거를 모아서 장세연을 끌어내려야 해. 수아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2년 전 CCTV 말이야.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닐 수도 있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장님이 성우병원 전산실에 백업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당시 장세연이 급하게 삭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백업까지는 손대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장세연이 2년 전부터 병원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어. 수아가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허위 계약 업체 만들어서 병원 돈 빼돌렸어. 2년 동안 120억 규모야. 수아가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나도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며 쓰게 웃었어요. 수아가 쫓겨난 뒤로 조용히 증거를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너 혼자 당한 게 아니야. 장세연 때문에 병원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나도 언젠가 저 자식 끌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야, 이번에 제대로 끝내자. 너 혼자가 아니야. 수아가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올게.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이불을 여며드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간호사가 수아를 보더니 주변을 살피고 다가왔어요. 저기요, 혹시 한순자 환자 보호자세요? 수아가 딸이라고 하자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병원 상태가 안 좋아요. 환자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수아가 왜 그런 상태인지 물었어요. 간호사가 주변을 다시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위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자세히는 몰라요. 월급도 밀리고 있고요. 수아와 김도윤 과장이 눈을 마주쳤어요. 장세연이 횡령한 돈이 이 병원 운영비에서도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자 김도윤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해. 내일 아침이면 장세연이 눈치챌 수도 있어. 전산실은 밤 10시 이후에 비니까 그때 들어가서 백업 서버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수아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김도윤 과장이 수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쉬게 했습니다. 과장님 집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였어요. 김도윤 과장이 라면을 끓여주며 2년 전 일을 얘기했습니다. 수아가 쫓겨난 뒤로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장세연 눈치 보느라 다들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못해. 수아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과장님도 힘드셨을 거라고요. 미안할 거 없어. 그때 내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지. 김도윤 과장이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야 해, 수아야. 응급실에 내가 필요해. 수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두 사람은 성우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뒤편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윤 과장의 사원증으로 문이 열렸어요. 병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 인원만 남아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지하 1층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전산실 앞에 도착하자 김도윤 과장이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웅웅거렸고 서버 표시등이 깜빡거렸어요. 김도윤 과장이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2년 전 백업 서버야. 아직 살아있을 거야. 수아가 서버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떴고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날짜를 검색하자 CCTV 파일들이 떠올랐어요. 있어요, 과장님. 2년 전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김도윤 과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수아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야? 김도윤 과장이 재빨리 수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라며 야간에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사원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 끝나시면 불 꺼주세요. 경비원이 나가자 수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파일 복사가 완료됐고 USB를 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두 사람이 전산실을 나서려는데 김도윤 과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과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뭐, 회장님 비서가 횡령 자료 확보했다고? 전화를 끊은 과장님이 수아에게 말했어요. 윤태주 회장이 비서를 시켜서 장세연 횡령 자료를 확보했다고요. 120억 규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린대. 거기서 끝장을 내자. 모든 증거를 들이밀 거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장세연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김도윤 과장이 내일 이사회에서 뵙자며 수아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수아는 집에 돌아와도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2년 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장세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 허름한 병원에서 추운 밤을 보내고 계실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끝낼게.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김도윤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사회 오후 2시야. 그 전에 회장님 비서랑 만나기로 했어. 점심때 본사 로비에서 보자. 수아가 답장을 보내고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었어요. 2년 전 병원을 나설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수아는 성우그룹 본사 앞에서 김도윤 과장을 만났어요. 과장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 어젯밤 확보한 CCTV 파일이 든 USB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대.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가자 검은 정장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아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그 비서였어요. 비서가 두 사람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지시로 장세현 전무의 횡령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총 120억 원 규모예요. 김도윤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이 커졌어요. 허위 계약서, 가짜 업체 송금 내역, 비자금 계좌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사회에서 바로 해임시킬 수 있어요. 수아가 2년 전 CCTV 파일도 있다고 하자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회장님도 직접 참석하실 거예요. 그때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회장님 상태가 급변했다고요? 수아와 김도윤 과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비서가 통화를 끝내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세 사람이 급히 성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태주 회장이 수술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수술실로 뛰어갔어요. 4년간 일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상태가 어때요? 수아가 물었지만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장세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2년 전 수아에게 책임을 떠넘긴 그 당직 전공이었습니다. 장세연이 수아를 발견하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천천히 다가와 수아 앞에 섰습니다. 왜 여기 있어? 오늘 이사회 열리는 거 알고 있지?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사회는 연기됐어. 안타깝게 됐네. 수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김도윤 과장이 수아 곁으로 왔습니다. 수아야, 저 의사 봐. 저 자식이 왜 수술실에 들어가? 수아가 수술실 쪽을 바라봤어요. 2년 전 당직 전공의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도 아닌 자가 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까요?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안에 뭔가 이상해요. 김도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수술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나왔어요. 수아가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안에서 무슨 수술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긴급 심장 수술이라고 했어요. 수아가 누가 집도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요. 이상민 선생님이 보조하고 계세요. 이상민. 2년 전 당직 전공의 이름이었어요. 심장 전문의도 아닌 자가 심장 수술을 보조한다고요? 수아가 김도윤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표정도 굳어져 있었어요. 과장님, 이상해요. 저 자식이 왜 심장 수술에 들어가요? 김도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아야, 저것 봐. 수아가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봤어요. 수술 중인 의료진 사이로 이상민 전공의가 보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주사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약품 이름이 보였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약은 심장약이었지만 윤태주 회장이 평소 복용하는 약과 함께 쓰면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이었어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엊그제 회장님 병실에서 차트를 봤을 때 복용약 목록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4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저거 안 돼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수아가 저 약 투여하면 환자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이상민 전공의가 주사기를 환자의 링거에 연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간호사를 밀치고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약 투여하면 회장님 돌아가십니다. 수아가 이상민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상민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수아가 이 약 투여하면 회장님 심장마비 일으킨다고 했어요. 기존 복용약이랑 상호작용 금기 약물이라고요. 수술 중이던 의료진이 멈췄습니다. 집도이가 무슨 소리냐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가 회장님이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여하려는 약과 함께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집도이가 이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생, 환자 복용약 확인했어?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약품 설명서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진짜예요. 상호작용 금기 약물이에요. 수술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집도이가 이상민에게 누가 이 약 쓰라고 지시했냐고 물었어요. 이상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수술실 밖으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장세연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가 이상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장세연이죠? 이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장 전무님이 수술 중에 저 약 투여하라고 하셨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인미수 지시였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이 계속 말했어요. 2년 전에도 장 전무님이 CCTV 삭제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책임 안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장세연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수술 계속 안 해? 수아가 장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끝났어요. 다 들렸습니다. 장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를 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김도윤 과장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장세연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과장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수아가 윤태주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떴어요. 수아야, 무슨 일이니? 수아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회장님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세연이, 그랬구나. 회장님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해.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수아가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네, 회장님. 오늘 끝낼게요.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장세연은 수술실에서 붙잡혀 병원 경비실에 감금됐어요. 이상민 전공의도 함께 억류됐습니다. 수아는 수술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성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장세연이 경비원 2명에게 호위되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상황이야? 장 전무가 왜 저런 모습이지?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윤태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옆에 수아와 김도윤 과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세연이 회장을 보자 소리쳤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왜 이렇게... 윤태주 회장이 손을 들어 장세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건 나야. 앉아서 들어. 이사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2년 전 응급실 CCTV 영상이었어요. 수아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직 전공의가 늦게 도착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2년 전 삭제됐다던 CCTV 원본입니다. 김도윤 과장이 말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수아가 규정대로 행동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장세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윤태주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아직 안 끝났다, 세연아. 비서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장세연이 CCTV 삭제를 지시한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에 장세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도 2년 전 그날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이사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장세연이 2년간 횡령한 120억 원의 증거였습니다. 허위 계약서, 가짜 업체 송금 내역, 비자금 계좌가 모두 정리돼 있었어요. 120억 원입니다. 장세연 전무가 2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이사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세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묶여 있어서 비틀거렸지만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를 끌어내리려고 꾸민 거예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윤태주 회장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비서가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오늘 오전 수술실 CCTV였어요. 이상민 전공의가 금기 약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수술실로 뛰어들어가 그의 손목을 잡아막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오늘 오전 장세연 전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윤태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호작용 금기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했지. 수술 중에 심장마비 일으키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상민 전공의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이 함께였어요. 이상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년 전 장세연 전무가 CCTV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회장님께 금기 약물을 투여하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세연이 이상민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이 자식이 감히 내가 뭔데 나를 배신해. 경찰이 장세연을 막았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장세연 씨 살인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세연이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이 그룹에 얼마나 공헌했는데 나 없으면 이 회사 돌아가지도 않아. 회장님, 윤태주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장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키웠다. 내 아들처럼 키웠어. 회사 경영도 다 가르쳤고 언젠가는 내 뒤를 잇게 할 생각이었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30년 키운 정이 이거밖에 안 됐어? 장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회장 자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계속 자리를 안 비켜주시니까. 윤태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돈과 권력이 전부였구나. 가족이 뭔지도 모르면서. 경찰이 장세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나한테 빚진 사람 많아. 다 물어뜯어줄 거야. 장세연이 끌려나가면서 수아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수아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수아에게 다가왔어요. 수아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거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2년 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윤태주 회장이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오늘부로 장세연 전무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입니다. 횡령한 금액은 회수 절차를 밟을 거고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한수와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복직을 제안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도윤 과장이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어, 수아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세현은 구속됐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민 전공의도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수아는 어머니를 서울의 좋은 재활병원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새 병원은 깨끗했고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는 햇살이 잘 들어왔고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수아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가 들어오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니가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3년 전 뇌졸중 이후 말을 잘 못하셨지만 표정만으로도 기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응급구조사로 복직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을 뻗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 들었어.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30년 전에 아빠가 사람을 구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진작 안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너 힘들까봐.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아빠처럼 사람 살리는 일 할 거예요. 어머니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오후 윤태주 회장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성우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오자 돌아봤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야, 고맙다.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한정호 소방관 추모 장학재단. 소방관 유가족 자녀들을 위한 거야. 학비 지원하고 취업도 도와주고. 수아가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하다고 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렸잖아.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야. 이제라도 갚으려고.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병원비는 평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니까.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응급구조사든 뭐든. 내가 응원할게. 수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2달이 지났습니다. 장세현은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120억 원과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상민 전공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수아는 성우병원 응급실로 복직했습니다. 김도윤 과장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됐어요. 2년 만에 돌아온 응급실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이었어요. 수아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수아 선생님 환영해요. 돌아오셨구나. 수아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2년 전에는 쫓겨나듯 나갔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요. 김도윤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응급실이 널 기다렸어.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수아가 달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4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그대로였어요. 주변 의료진이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선생님 역시. 환자를 안정시키고 나서 수아가 잠시 숨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수아가 밀었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한정호 소방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웅은 영원히 기억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빠 나왔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다시 응급실에서 일하게 됐어. 아빠처럼 사람 살리는 일 할 거야. 어머니가 묘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아와 어머니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한정호 소방관 추모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어요. 윤태주 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소방관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오늘 이 재단은 30년 전 나를 살린 한정호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윤태주 회장이 단상에서 말했어요. 한정호 소방관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하고 순직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의 딸이 태어났고 그 딸이 자라서 또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이 재단은 소방관 유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겁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아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남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아버지 같은 분들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립식이 끝난 후 수아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수아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쓰러진 환자가, 다친 사람이, 생명의 위기에 처한 누군가가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달렸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